까마득한 옛날,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충청도 어느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대대로 애군이 낀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음산하게 서 있었으니 바로 철순의 집이었지요. 이 집의 안주인 이 씨는 겉으로는 괄괄하고 생활력 강한 여장부처럼 보였으나 그 속에는 가문의 불운을 끊어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뒤틀린 욕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적 지독한 가난과 멸시를 겪었고 그 한을 풀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그녀의 외아들 철수는 아비 없이 자란 탓인지 어미의 등살에 눌린 탓인지 성정은 착했으나 숫기가 없고 어딘가 모자란 듯 어수룩했습니다. 어미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즉 재물이 모이지 않고 남자들이 단명하거나 병치레가 잦은 애군을 끊어내기 위해 용하다는 점쟁이며 무당을 수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귀신같이 영험하다는 늙은 무녀로부터 솔깃하면서도 섬뜩한 비방을 전해 듣게 됩니다. 네, 집 터에는 오래 묵은 저주받은 영물이 하나 숨어 지내고 있다. 그것은 본래 인간이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흉측한 미물로 변하는 저주를 받았지. 그 저주받은 영물에 맺힌 한과 정기를 풀어주거나 혹은 빼앗는다면 내 집안의 애군을 끊고 큰 부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위험한 비술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무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 영물은 순수한 영혼에게는 마음을 열지만 사악한 기운에는 극도로 반응한다. 저주를 풀거나 정기를 취하기 위해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때 묻지 않은 처녀의 어미와 같은 정성과 동짓달 금은밤 자시의 음기 그리고 특별한 재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씨는 무녀의 말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위험하다는 경고 따위는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귀와 저주 해방이라는 달콤한 말만이 그녀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그녀는 그 저주받은 영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수한 영혼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눈을 번뜩이며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수소문 끝에 집안의 저주와 관련된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철순의 조상 중 한 명이 어떤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그녀의 원한으로 인해 집안 대대로 불운이 시작되었으며 그 죄를 지은 조상이 바로 개구리로 변하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개구리 인간은 집 근처 특히 오래된 사당터 부근에 음습한 풀밭에 숨어 지낸다는 것이었지요. 또한 그녀는 순수한 영혼을 찾기 위해 인근 마을들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두매산골고와 처녀 보미를 찾아냈습니다. 보미는 그야말로 이 씨가 찾던 완벽한 재물이었습니다. 순진하고 어수룩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의지할 곳 없는 이용에 먹기 딱 좋은 상대였지요. 이 씨는 중매쟁이를 통해 서둘러 혼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철수는 어머니가 정해준 배필이었지만 보미의 착하고 순박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미 역시 자신에게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감사하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끔찍한 계획의 일부가 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기꺼이 그 음습한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온 보미는 여전히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녀의 엉뚱한 질문과 행동은 때로는 실소를 자아냈지만 이 씨에게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 씨는 보미의 순진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감추고 계획된 수순을 밟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미가 또다시 아기의 탄생에 대해 물었을 때 이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다리 사이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는 보미가 훗날 개구리를 자신의 아기로 착각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밑밥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기들은 정말 어디서 오는 건가요? 씨앗처럼 몸 안에 심는 건지 아니면 새처럼 어디선가 물어오는 건지 밤새 생각해도 도무지 답을 모르겠어요. 제발 속 시원히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이 답답한 거사,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하긴, 너처럼 순수한 아이는 모르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구나. 잘 듣거라. 아가, 이건 아주 신비롭고 성스러운 이야기니라. 여인의 몸에는 말이다 아주 깊고 비밀스러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이 있단다. 그 샘은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별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고 달님의 은은한 축복이 내려앉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하지. 생명의 샘이요. 달님의 축복이요. 와, 정말 이야기책에나 나올 법한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샘에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나요? 꽃처럼 피어나는 건가요? 그렇지. 꽃처럼 혹은 맑은 샘물처럼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바로 그 다리 사이의 샘에서 말이다. 그러니 너도 몸과 마음을 항상 정갈하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거라. 언젠가 내 샘에서도 아름다운 아기가 꽃처럼 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네, 어머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제 몸의 생명의 샘에서 예쁜 아기가 피어나기를 매일 기도해야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이 씨는 보미의 순진한 믿음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거라. 내 샘에서 피어날 것은 아기가 아니라 내 어리석음을 이용한 나의 욕망일 테니. 이 씨는 보미가 우연히 개구리를 발견하도록 상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밭일 나가는 보미에게 일부러 물을 많이 마시게 하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굳이 먼 길을 돌아오도록 심부름을 시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연히 개구리가 자주 출몰한다는 사당터 근처 풀밭으로 보미가 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아가, 가는 길에 사당터 근처에 새로 핀 약초가 있다던데 내 눈썰미가 좋으니 한번 찾아보렴 하는 시기였지요. 마침내 계획대로 보미는 그 음습한 풀밭에서 볼일을 보게 되었고 이 씨가 미리 그곳을 맴돌도록 조치했거나 혹은 그곳에 본능적으로 이끌려 숨어 지내던 저주받은 개구리 인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멀리 큰 나무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내 미끼가 제 역할을 하는구나. 보미는 시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개구리를 자신의 아기로 확신했고 기쁨과 경이로움에 겨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보미가 개구리를 안고 와 아기를 낳았다고 했을 때 이 씨는 계획대로 크게 놀라는 척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개구리를 영물이라 칭하며 극진히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미를 집안의 복덩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순진한 보미는 물론이고 어수룩한 아들 철수조차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오메, 이게 정녕 무슨 일이란 말이냐. 보미야, 내가 정말 아기를 낳았단 말이냐. 그것도 이렇게 신비로운 모습의 아기를. 아이고, 세상에 이런 경사가. 내 순수한 마음이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켜 우리 집안의 오랜 애군을 거두고 이런 귀한 영물을 내려주셨구나. 이 등을
보아라. 이 붉은 반점, 이것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증표이니라. 하늘이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게야. 아이고, 장하다, 내 며느리. 내가 진정한 복덩이로구나. 제가요? 제가 복덩이라고요. 어머님, 이 아기가 정말 영물인가요? 그럼 우리 집안에 더 이상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아버님도 서방님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아이고,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렇고 말고.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 영험한 아기는 아주 예민하고 귀한 존재이니 내 정성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다시 화를 입을 수도 있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야만 그 영험한 기운이 우리 집안 전체에 퍼져나갈 것이다. 자, 어서 이리 다오. 이 아기는 아무데나 둘 수 없다. 내가 특별히 마련한 깨끗한 곳에 모셔야 한다. 이 씨는 개구리를 받아들고는 집 뒤편,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낡은 사당 옆 작은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집안에서도 가장 음습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으며 이 씨가 오래전부터 비밀 의식을 위해 준비해둔 곳이었습니다. 안에는 희미한 향냄새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들어가야 한다, 봄이야. 매일 밤 자시가 되면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정화수 한 그릇을 떠 가지고 이 방으로 들어오너라.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아기 곁을 지키며 내 어미의 정을 듬뿍 주어야 한다. 노래를 불러주든 이야기를 들려주든 내 순수한 마음을 다해 교감해야 한다. 알겠느냐? 이것은 하늘이 내게 내린 신성한 임무이니 절대로 게을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집안의 미래가 내 두 어깨에 달려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우리 아기, 아니 우리 집안의 영물을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보미는 시어머니의 엄숙한 말에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시어머니의 말대로 아무도 모르게 별채를 찾아 아가에게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저주받은 존재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시어머니의 사악한 계획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을 뿐이었을까요? 남편 철수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변해가는 아내와 밤마다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을 꾸미는 듯한 어머니의 모습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홀린 듯 별채로 향했고 돌아올 때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감시하는 듯 하면서도 밤이면 사당 근처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같은 것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시지요. 봄이가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밤마다 별채에 들어갔다 오면 아이가 반쯤 혼이 나간 모습입니다. 얼굴엔 핏기 하나 없고 손발은 얼음장 같습니다. 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밤마다 사당에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제발 제게도 알려주십시오. 이 쓸데없는 걱정 많은 놈, 내 어미가 하는 일이니 잠자코 있으라고 했지. 감히 어미를 의심하는 것이냐? 봄이는 지금 우리 가문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약간의 시련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법. 너는 내까짓 걱정일랑 접어두고 내 해 가게 일이나 똑바로 챙겨라. 다시 한번 내 일에 혹은 봄이 일에 나서려 한다면 그땐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줄 알아라. 어머니, 어찌 그리 모진 말씀을 하십니까? 봄이는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죽어가는데 어찌 남편 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시끄럽다. 썩 물러가라. 내 놈이 나설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철수는 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눈빛과 완강한 태도에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 자신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이 집안의 비밀을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몰래 어머니와 아내의 행동을 더욱 주도면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미가 별채에서 개구리를 돌보는 동안 집안에서는 점점 더 기이하고 불길한 현상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까닭 없이 문이 쾅쾅 닫히거나 그릇들이 저절로 떨어져 깨지거나 심지어 벽에서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보미는 이 모든 것이 아가의 영험한 힘 때문이라고 혹은 저주가 풀리면서 나타나는 명현 현상이라고 애써 믿으려 했지만 그녀의 본능은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어떤 날 밤 보미가 지쳐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끔찍한 형상의 괴물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보니 개구리가 그녀의 목덜미 바로 옆까지 다가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마치 굶주린 맹수와 같은 섬뜩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왜 그리 무섭게 보니? 어미가 뭘 잘못했니? 또 어떤 날에는 보미가 정화수를 갈아주려고 개구리에게 다가갔을 때 개구리가 갑자기 뒷다리로 벌떡 일어서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워 보미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막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특히 달빛이 참호지를 뚫고 희미하게 스며드는 금은밤이면 개구리는 미친 듯이 날뛰며 방 안을 뛰어다녔고 그 울음소리는 이제 인간의 절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보미는 아가를 달래려 애썼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함께 이것은 아기가 아니다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언명과 집안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렸다는 책임감 때문에 차마 도망칠 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하고 이계의 문이 열린다는 동짓달 금은밤이 찾아왔습니다. 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달빛조차 그 기운을 감추려는 듯 희미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 꺼진 듯 고요한 가운데 오직 철순의 집 주변만이 스산한 바람과 함께 불길한 기운으로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 이씨는 이날 밤 자시야말로 집안의 저주를 풀고 나아가 저주받은 영물의 정기를 빼앗아 가문의 운명을 뒤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였고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보미에게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보미야,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오늘 밤 너와 저 영물이 하나가 되어 우리 집안의 천년 묵은 수건을 풀어야만 한다. 내가 그동안 쏟은 정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내가 진정한 복덩이임을 증명해야 할 때다. 이 개구리를 안고 지체 없이 나를 따라 뒷산 사당으로 가자. 명심하거라. 오늘 밤 일어나는 일은 그 무엇이 되었든 절대 두려워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순수하고 강인한 마음으로 의식에 임해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알겠느냐? 네, 어머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기와 함께라면, 아니, 이 영물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우리 집안의 저주를 풀어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뼈를 애는 듯한 겨울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등불 하나를 위태롭게 들고
마치 홀린 듯 사당을 향해 앞장섰고 보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개구리를 마치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 철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어머니와 아내의 뒤를 몰래 밟으며 허리춤에 숨겨둔 작은 손도끼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내를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이 미친 짓을 멈춰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낡은 사당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고 주변의 고목들은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 기괴한 형태로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사당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듯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뿌려져 있었고 역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당 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 음산하고 축축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불 아래 중앙에는 거대한 돌재단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온갖 기괴하고 불길한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동물의 해골, 말라 비틀어진 부적, 검붉은 피가 묻은 듯한 단지,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문자들이 빼곡히 새겨진 낡은 목간들. 시어머니는 보미에게 떨리는 손짓으로 개구리를 제단 중앙에 움푹 파인 곳에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제단 앞에 꿇어앉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주문을 광적으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으며 주변의 공기마저 진동하는 듯했습니다. 어둠의 주인이시여. 저주의 근원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년의 하늘 품은 영물의 정기를 내게 내리소서. 순수한 영혼의 재물을 받으시고 그 힘을 내게 주소서. 이 가문의 애군을 거두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소서. 이제 그 힘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크하하하.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주문 소리가 사당 안에 울려 퍼지자 제단 위의 개구리가 마치 산채로 불타는 듯 끔찍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의 몸에서 검푸른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며 사당 안을 가득 메웠고 그 형체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하고 기괴하게 뒤틀리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뱀 허물처럼 벗겨지고 뼈는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개구리가 아니었습니다. 개구리의 몸에서는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인간의 팔다리가 경련하며 뻗어나왔고 얼굴은 오래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젊은 남자의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온전한 인간이 아닌 끔찍한 저주와 증오로 뒤틀린 반인반수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자신을 이 꼴로 만든 세상과 자신을 이용하려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보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광경에 정신을 잃을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아가라고 부르며 정성을 다했던 존재의 진짜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저건 아가가 아니야. 괴물이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속이셨군요. 저를 속이셨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저주받은 존재가 마침내 그 껍질을 벗고 전기가 가장 강해지는 바로 이 순간 그의 심장을 찔러 그 전기를 빼앗아 영생과 부귀를 얻으려는 사악한 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 전기만 흡수하면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 수 있다. 크하하하. 뒤에서 숨죽여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철수가 마침내 뛰쳐나오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어머니.
제발 그만두십시오. 그게 대체 무슨 미친 짓입니까? 봄이야, 어서 도망쳐. 철수가 시어머니를 막으려 달려드는 순간 반인반수의 괴물이 된 저주받은 존재가 마지막 남은 힘과 분노를 터뜨리며 자신을 이용하고 죽이려 한 시어머니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사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비명, 철수의 절망적인 외침, 그리고 저주받은 존재의 인간도 짐승도 아닌 기괴한 울부짖음이 뒤섞여 밤의 정적을 무참히 갈랐습니다. 은장도가 허공을 갈랐고 푸른 연기와 검붉은 피가 사당 안을 가득 메우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잠시 후 광란의 소용돌이가 거짓말처럼 먹고 섬뜩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공포에 질려 정신을 놓은 봄이와 넋 나간 철수가 목격한 것은 서로의 몸에 칼을 박고 혹은 서로의 목을 물어뜯은 채 기괴하게 뒤엉켜 싸늘하게 식어있는 시어머니와 반인반수의 끔찍한 형체였습니다. 저주도 탐욕도 복수도 모두 허망하고 참혹한 파국으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이 끔찍하고도 기괴한 사건 이후 살아남은 봄이와 철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이 그 저주받은 집과 마을을 떠나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평생 악몽과 광기에 시달리며 살았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날 밤의 충격으로 두 사람 모두 실성하여 뒷산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고도 전합니다. 진실은 그 깊은 밤의 어둠과 스산한 바람만이 알고 있겠지요. 다만 그 후로 영춘 땅에서는 동짓달 금은밤이면 뒷산 낡은 사당 근처에서 개구리 울음소리인지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인지 혹은 남자의 처절한 절규인지 모를 기괴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아련히 들려온다는 이야기만 흉흉하게 떠돌 뿐입니다.